안녕하세요. AWS 서밋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데이원의 첫 번째 날인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었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은 소카는 어떻게 2만 대의 차량을 운영할까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IoT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까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현수이고요. 잠시 후에는 소카의 FS 팀 리드이신 강명구님과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룹의 안재용님께서 소카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전달드릴 내용은 먼저 소카와 같은 모빌리티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IoT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소카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기술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서 풀어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산업에서의 IoT의 중요성입니다. 제조산업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시작은 바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석유는 한 번만 사용하면 없어지지만 데이터는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고도화하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품질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여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제품과 인터넷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위한 스마트 제품 연구를 개발하고 판매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스마트 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은 나의 데이터와 고객이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고객의 데이터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oT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워크로드에 적용 가능하신데요. 일례로 이제 제조 공정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원격 진료, 창고 운영, 더 나아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그리고 소카와 같은 스마트 카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oT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스마트 제품을 통해 제조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점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를 통해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IoT가 비즈니스의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정착하여서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빠르게 지능적인 의사결정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여서 이로 인한 그 IoT를 통한 운영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IoT 솔루션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디바이스와 센서를 온보딩하고 프로비저닝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을 또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연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확장 가능한 인프라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실 거고요. 이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IoT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잡성을 없애는 것이 저희 AWS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각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oT 디바이스와 연결 및 제어를 하게 되는, 그리고 AWS IoT 코어가 들어있는 주요 서비스군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수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IoT 서비스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IoT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는 분석 서비스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IoT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다면 이어서는 실제 소카에서 IoT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소카의 FMS 팀 리드이신 강명군 님께서 이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카에서 FMS 사업 맡고 있는 강명구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IoT 솔루션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산업으로 모빌리티 섹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를 기반으로 소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소카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중심으로 카쉐어링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메인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4,700개가 넘는 소카존에서 2만여 대의 차량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고요. 국내 카쉐어링 시장에서 약 78% 정도에 달하는 공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스피 상장과 더불어서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는데요. 2021년 새롭게 소카 유니버스에 조인한 일레클과 모두의 주차장을 포함하면 소카 유니버스의 총 회원수는 1,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유저들을 저희가 모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아우르는 더욱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실적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애널리틱스 역량, 또 AI 기술에 투자를 해왔고, 이것을 저희 실제 서비스 운영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과 유저, 양 방향의 모든 운영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카만의 매우 유니크한 사업적 특성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소카가 어떻게 오퍼레이션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최적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소카는 소카존에 차량을 배치할 때 AI를 기반으로 수요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도 저희가 진입하지 않았던 지역에 차량을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처음부터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여 요금을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이용해서 계속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짜, 같은 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존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해서 가격 요금 체계를 최적화하는 모델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 자체도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분산되어 있는 예약 슬롯들을 실시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재배치하고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같은 차량으로 더 많은 예약 수행이 가능하게끔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스크와 차량 유지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업로드 받고 있는 차량의 외관 사진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았고요. 비전 인식 AI를 통해서 전반적인 차량의 세차나 정비 프로세스를 고도화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외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사고 차량 적발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자체 개발한 AI 보험 사기 탐지 모델을 활용해서 보험 사기 케이스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주행 패턴들을 계속 감지하고 잡아내가면서 소카의 전체 사고 비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유저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저희가 스코어링하고 분석해서 각 유저별로 사고율을 예측하는 모델은 소카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모델들은 카쉐어링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전체 보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인으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대의 직영 차량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을 열거나 시동을 켜거나 끄거나 하는 등의 차량 제어와 같은 기능들을 모두 원격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주유량, 엔진 오일, 또 타이어 공기압 등과 같은 차량의 상태 역시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최적화된 인원 규모로도 소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잘 만들어진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차량 관제 솔루션은 차량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유류비, 정비 비용 등의 비용 절감에도 활용이 되고요. 차량 운영을 훨씬 효율화해 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도 강화해주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잠재적 효용들을 저희가 직접 체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소카처럼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게, 그런 주체들에게 우리가 이런 유용한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카 FMS라고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차량 관제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곳들이 여럿 있지만요, 소카가 10년 이상 카쉐어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쌓은 방대한 양의 차량 데이터들, 그리고 직접 소카가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해온 관리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저희가 잘 활용한다면 소카여서, 그리고 소카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는 바로 실시간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로 승화시키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카 FMS의 진행 상황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차량 관제, 비용 절감, 사고율 절감과 같이 섹터의 구분 없이 차량을 운영하고 소유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들, 그리고 소카가 직접 체감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소카 FMS 제품에 승계하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실제 임팩트들을 롯데 글로벌로지스, 현대 글로비스, 리코, 타다와 같은 국내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 실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사업의 극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POC 스테이지에 있고, 앞으로 고도화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요, 이 FMS라고 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몇 개 발췌해 왔는데요,
주요 기능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시보드에서는 차량들의 실시간 운행에 대한 현황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당장 관제사의 관심이나 주의가 요망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즉각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또 일별로 혹은 주기별로 얼마나 안전하게 차량들이 운행이 되었는지 혹은 연비 운전이 잘 시행이 되었는지 등을 볼 수 있는 분석 대시보드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제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해당 차량들의 속도, 주유량, 온도, 배터리 전압과 같은 실시간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주행 지표들은 차량이 속한 그룹 내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서 해당 차량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실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고요. 물론 일자별, 운행별 차량들의 동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원격으로 자리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는 원격 재생 기능 역시도 현재 POC 제품에서 실제 제공하고 있는 피처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관제 시스템이 더 진화하고 비로소 그 잠재적 본질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차량과 주행 데이터라고 하는 이 싱싱한 재료들을 훌륭하게 요리할 수 있는 역량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카 FMS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근사한 요리로 고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 동안 레시피들을 다듬고 검증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보자면요. 차량의 연비나 전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행 습관들을 저희가 측정해 보기도 하고요. 그 결과 이것도 하나의 예시지만 급가속이 잦은 드라이버분들의 주행 습관을 저희가 개선하면 전비를 15%가량 개선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들을 실제로 도출하기도 하고요. 이런 인사이트들과 데이터들이 모이고 모아져서 향후에는 현재 소카의 카시어링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각 고객사별로 드라이버별 시간당 사고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간거리, 차선 변경 등과 같은 다양한 주행 습관 분석 데이터들이 더해질수록 소카 FMS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카가 직접 경험한 가치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FMS 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잘 녹여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카의 여러 사업적인 시도들 그리고 성과들이 가능했었던 또 다른 핵심 요인, 바로 소카의 IoT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안재용 엔지니어가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로 풀어보는 IoT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까지의 발표를 맡은 안재홍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소카의 오퍼레이션 그룹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고 언어를 가장 좋아하고요.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술에 관심이 많고 VS 코드에 빔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시크릿 매니저, 키스티오, 메시지 레이크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툴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으니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이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제 GitHub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소카는 10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870만 명의 회원을 유치하고 2만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면서 4,700개의 소카존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2만여 대의 차량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만여 대의 차량 관리, 그동안 과연 쉬웠을까요? 이전과 그대로일까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소카가 운영해온 차량 관리 파이프라인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카는 자체 제작한 IoT 단말을 차량에 장착하여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oT 단말이 직접 데이터 수집 서버에 HTTP 리퀘스트를 요청을 전송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해 왔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물리 차량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EKS 상에서 운영 중인 이 API 서버는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도 진행해 보았지만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죠. 이는 자연스럽게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의 숙명인 관리 비용 이슈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I 서버 앞단에 AWS IoT 코어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IoT 코어로 들어온 메시지를 IoT 룰을 이용하여서 리팩토링한 API 서버 버전 2에 전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누락되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게 하자 데이터를 적재하는 오로라 MySQL에 부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서비스에 데이터를 적재하던 오로라 MySQL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럼 기존에는 소카는 어떠한 IoT 데이터들을 어떻게 오로라에 적재하고 있었을까요? 차량에서 생성되는 GPS 데이터, 스테이트 데이터, 블랙박스 데이터, 센서 데이터와 같은 모든 데이터들이 리얼타임이든 히스토리컬 타입이든 상관없이 업서트와 인서트 방식으로 오로라 MySQL에 적재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는 오로라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죠. 당시 오로라의 상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 차량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IoT 데이터 적재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했고요. 이는 데이터 적재 시 발생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역시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버와 오로라 사이에 커넥션 이슈로 인해 많은 데이터들이 적재 누락이 발생했고요. 또한 스기 지연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소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라로 집중되던 데이터 적재를 데이터 적재 성격에 따라서 알맞은 목적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리얼타임 성격의 데이터는 엘라스틱 캐시에 적재하여 빠르게 쓰고 그리고 빠르게 읽게 변경하였고요. 반면에 히스토리컬 성격의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빠르게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RDBMS에서 목적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조가 필요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IoT 코어의 데이터를 엘라스틱 캐시와 다이나모DB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빈 공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물론 아까와 같이 API 서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서비스 분석 등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IoT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요했고요. 또한 엘라스틱 캐시와 다이나모DB 말고도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스토리지에도 적재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쉬운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씩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소카는 기존에도 서비스에서 M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WS의 MSK는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유유자적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AWS MSK를 데이터 스트림에도 단독으로 따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IoT 코어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IoT 룰을 이용해서 MSK로 프로듀스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MSK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엘라스틱 캐시와 다이나모 DB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커넥터라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MSK 커넥트, 아파치 카프카 커넥트, 컴플루언트 커넥터와 같이 기존에도 여러 종류의 커넥터가 존재합니다. 소카에서는 이러한 커넥터들을 내부적으로 POC를 진행했고요. 하지만 가파른 러닝 커브, 유연한 확장성 부족, 어려운 커스텀 같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카만의 커넥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하여 소카 RTVF 커넥터입니다. 자, 이제 RTVF 커넥터가 MSK에 흐르는 데이터를 각 목적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이 RTVF 커넥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RTVF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준비했습니다. Simple is the best, like playing with Lego blocks, just do it, divide and conquer, fail fast, run faster, back to basics. 자, 이렇게 6가지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커넥터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2만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전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핸들링할 수 있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지 프로토콜에 제한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해당 메시지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숙제들을 디자인 고려 사항으로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RTVF 커넥터는 스케일 아웃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플렉서블해야 하고, 라이트하고, 익스텐더블한 구조여야 한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는 RTVF 커넥터를 큰 그림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커넥터는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MSK로부터 데이터를 콘슈머해오는 컨슈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특정 로직에 태워서 핸들링하는 핸들러, 이렇게 처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토리지에 적재하는 로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죠? 자, 저희는 이렇게 큰 그림을 바탕으로 숙제들을 좀 풀어가면서 각 모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숙제입니다. RTVF 커넥터는 2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전송하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초당 2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단순하게 멀티스레딩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각 컨슈머가 메시지를 컨슈머하면 각 메시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핸들러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각 스레드에서 메시지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컨슈머 부분의 병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멀티스레딩으로 2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멀티스레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이해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메시지 트래픽이 많아질 경우 RTVF 커넥터를 스케일 아웃하여 각각의 RTVF 커넥터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두 번째 숙제입니다. RTVF 커넥터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연한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는데요. 먼저 RTVF 커넥터를 개발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멀티스레딩을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고언어를 채택하게 되었고요. 고언어에서는 고 런타임에 의해 관리되는 경량화된 로지컬 스레드, 고루틴을 제공하고, 고루틴 간의 통신을 위한 통로로 채널을 제공합니다.
이 고루틴과 채널을 이용하여서 경량화된 멀티스레딩을 개발할 수 있었죠. 또한 가장 중요하게도 고어 언어는 빌드한 후 단일 바이너리 파일로 아티팩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하고 가벼운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에서도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민했습니다. 소카에서는 현재 모든 서비스들을 EKS상, 즉 쿠버네티스상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희도 스케일아웃하고 스케일 업다운이 가능한 이 쿠버네티스를 RTVF 커넥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트래픽이 몰리는 특정 이벤트,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숙제입니다. RTVF 커넥터는 유연하게 여러 다른 메시지 프로토콜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카에서는 데이터 전송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 IoT 디바이스에서 벌크 데이터를 IoT 코어 쪽으로 1분에 한 번씩 전송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의 데이터를 적재할 때는 이 데이터들을 1초로 풀어서 적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데이터들이 각 1초마다 보장이 되어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타임슬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은 1초가 보장이 되지 않죠. 저희는 1초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루틴과 티커를 사용해서 매 1초마다 틱을 받아와서 새로운 스레드를 열어서 해당 스레드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1초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RTVF 커넥터는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소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릴 핸들러 로더 모듈화로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해 보았는데요. 토픽별로 핸들러를 구현하기에 새로운 토픽을 추가하거나 해당 토픽을 위한 메시지 프로토콜이 변경되면 해당 토픽을 위한 핸들러만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토리지별로 로더가 구현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가 추가될 경우에도 해당 로더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만 하면 되었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매번 이 커넥터를 재배포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인프라적 아키텍처 개선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인프라적 병렬 접근 방법으로 토픽, 데이터베이스별로 커넥터를 독립적으로 배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즉, 각각 다른 버전의 RTVF 커넥터를 운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GPS 데이터를 엘라스틱 캐시 쪽으로 업로드하는 그런 RTVF 커넥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다른 커넥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핸들러만 수정하고 배포하여도 다른 커넥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린 이러한 RTVF 커넥터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4가지 숙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견고한 RTVF 커넥터와 그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 역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이게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과연 이렇게 만든 RTVF 커넥터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적으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소카에게 크리스마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저희 오퍼레이션 그룹에 있어서는 조마조마한 시즌입니다. 이 그래프는 해당 시간, 즉 크리스마스 시즌의 IoT 코어 쪽으로 들어온 메시지 유입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 24일 피크타임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해당 시간대에 RTVF 커넥터는 어떻게 동작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에 보이는 보라색은 레거시 서버가 사용한 해당 시간대의 CPU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분홍색은 여러 다른 RTVF 커넥터가 사용한 CPU입니다. 해당 시간대의 레거시 서버는 최대 14코어를 사용하였고요. 동시간대의 RTVF 커넥터는 도합
2코어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메모리 사용량 역시 꽤 차이 납니다. 레거시 서버는 해당 시간대에 최대 5.8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했고요. RTVF 커넥트는 도합 1.8기가의 메모리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장 트래픽이 많은 시점에도 RTVF 커넥터는 적은 리소스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의 파이프라인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카는 RTVF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소카만의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AWS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받고 협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진행한 내용을 블로그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며 많은 리소스를 낭비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로라 MySQL 쪽에 데이터가 집중되고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분산되는 이러한 구조였죠. 소카는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확장 가능한 구조로 계속 마이그레이션 중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카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된 기술은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교통 체증을 줄이고 TPO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등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앞에 하루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소카는 지금처럼 늘 기술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예정이오니 그 행보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카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안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